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달콤함만 기대하다간 예리한 정치 분석에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자, 여의도 실업자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입니다. 예. 자, 먼저 서울시장 선거부터 얘기하죠. 오세훈 안철수 후보 어제 단일화 방식 타결 짓고 이제 오늘과 내일 그 합의한 방식대로 여론조사합니다. 계속 뒤집힌 이 협상 그러다가 결국은 되긴 됐는데 어떻게들 지켜보셨습니까? 이 과정들. 먼저 박수현 위원장님. 네네. 예. 예,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 물리적 단일화는 이제 되는 것으로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관심은 이 물리적 단일화는 되지만 그동안에 과정에서 있었던 감정의 골이 서로 간에 깊어질 대로 깊어지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화학적 단일화로 이루어질 것이냐, 예. 다시 말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정치 문화가 아직 그렇게 성장을 덜해서 그런지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경선이 끝나면 늘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관심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하여튼 저희 여당 입장에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야권 단일화의 어떤 피로도 또 진정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느끼실 때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책을 가지고 뚜벅뚜벅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연아님, 죄송합니다. 예. 네. 지난주에 단일화 과정으로 조금 손에 땀을 쥐게 했죠.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도 보였지만 두 후보가 통 크게 서로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극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사실은 저희 단일화의 첫 단추가 잘 끼워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어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결의 모습이 보였지만 주말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또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 누가 붙든지 간에 야권 즉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예. 특히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더 높은 지지율을 받는 즉 박영선 후보 30.4% 오세훈 후보 47%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 대결에서는 박영선 후보 29.9% 안철수 후보 45.9%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예. 저는 이제 재보궐선거 이제 16일 정도 남았는데 승부는 이제부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겹게 이룬 야권 단일화 이게 선거 판세 많이 바꿀까요? 이거 먼저 김연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예, 이미 선거 판세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야권 단일화만 되면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보다는 이번에는 여당에 대한 심판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 재보궐선거가 왜 시작됐는지 저희가 잠시 그 상처를 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난주에도 박원순 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왜 하게 되었는가. 그 본질은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의 시장이 동시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가함으로써 재보궐선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거리가 생기게 된 정말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들은 이 재보궐선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권의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권이 한마음으로 한 후보만 낸다면 저는 국민들은 이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반드시 야당에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연아 의원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는요. 지상파 3사가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20일, 21일 진행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박수현 위원장님 의견 주시죠. 네, 아마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제가 볼 때는 한 2, 3일 정도 예. 컨벤션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본격적인 선거전이 될 텐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공약 경쟁, 정책 경쟁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후보자 검증은 물론이고요. 예. 그랬을 때 아마 서울 시민들께서 지금 저희 민주당을 좀 아주 심하게 꾸짖고 계시고 혼내고 계신 건 맞습니다. 예. 또 저희들이 정말 휘초리를 달게 아프게 또 진심으로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천만 수도 서울에 어떤 과거의 심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늘 서울 시민, 국민들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에 23개 구청이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회의원도 49명 중에 41명, 예. 시의원도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내 삶과 직결되는 그런 어떤 민생의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바뀌게 된다면 이러한 정책들에 큰 혼선이 생기고 내 삶에 혼선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울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그렇게 판단하실 시기가 한 단일화 이후 2, 3일 컨벤션 효과, 반짝 효과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혼내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의 문제인데 예. 서울시의 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진정되기 시작했다라고 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서울 시민과 함께 미래를 함께 하자는 그런 호소를 그렇게 해나간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총공세를 펴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니까 그 오세훈 후보 내곡동 의혹, 안철수 후보의 무책임 정치로 공격 수위 또 올리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보여왔던 그런 또 일관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국민이 다 기억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좀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안철수 후보는 결과적으로 어떤 대권 후보로서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1년 동안 이 코로나의 중요한 민생 시국에 그 시정에 전념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맞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은 이 문제는 중요한 후보 자질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해왔던 그 지구 지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제 우리 김영배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서초구의회 그 속기록을 통해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2007년 2월에 이미 그 땅 부지를 현장 시찰까지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증거들이 나올 텐데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또 국정감사,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답변 이런 자료들을 쭉 찾다 보면 틀림없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하나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시민께 밝혀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방금 박수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당의 지금 공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야당은? 네, 여당이 지금 뭐 굉장히 조급하죠. 지지율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그것도 야당의 어떤 후보와 대결을 해도 지금 집권 여당이 또 서울 시내 24개의 구청장을 갖고 있는 그런 여당의 투표가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은 저는 뭐 지금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공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치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검증이 됐고 또 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철저라고는 하지만 정치인들 중에 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 정치인들을 다 갈아낸다라고 하면 민주당에도 그렇게 많은 후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는 정책 평가, 정책 심판이 아닙니다. 특히 아까 박수현 의원께서 구청장들이 뭐 그러면 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시장이 바뀌면
그럼 뭐 시장이 바뀌면 구청장들이 시장의 뜻에 따라서 또는 시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책을 안 하겠다는 건지 저는 굉장히 오만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하셨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는 정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정치 심판입니다. 서울시장 10년 맡겨놨더니 완전히 자기 멋대로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박원순 시장이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자의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억눌러 왔기 때문에 지금 주택이 부족하고 이 집값 상승에 사단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다행히 지금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번이나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 정도도 내려앉지 않는다면 도대체 정책인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정도도 효과가 없다면 저는 정말 창피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찔끔 내려갔는데 이 정도 갖고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영끝에서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재산세 폭탄으로 굉장히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들 판입니다. 이렇게 망쳐놓고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를 맡겨달라니요. 저는 굉장히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서울시장은 독선적인 집권 여당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심오한 심판이고 멈추고 반성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번 선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곡 동사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지금 많은 토지와 관련된 투기 의혹들이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오세훈 후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는 그때 그 땅을 주택개발지구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떼내려고 하는 로비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거기는 땅이 굉장히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개발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신도시 후보지로 아마 제1순위로 뽑았을 땅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상받는 게 더 유리한가요? 지금 보상받는 게 유리한가요? 저는 그것은 참 걸고 넘어지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아까 미래를 얘기하셨는데 과거 말고 미래의 서울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지 또 시장이 오랜 동안 결의되었던 이 상황을 누가 수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정책 대결로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나오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있습니다. 자,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여의도 실업자들 지금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할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그 1인당 10만 원 보편적 재난위로금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1조 원 예산이 나오는 건데 야당 공세가 좀 거셉니다 하신 이거 가지고 금권 선거라고도 하고요. 자, 이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박수현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연아 비대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짧게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후보가 정확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그리고 해명해야 할 그런 어떤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당한 후보자 검증 과정이며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지금 국장 전결이다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 74만 제곱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가 어떻게 국장 전결입니까?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에 보아도 국장 전결은 그 지구의 어떤 측량 착오를 바로잡는 아주 경미한 사안만 국장 전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구 지정 자체를 시장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국장이 정확하게 시정을 농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장이 그 대가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승진 연수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래서 2급에서 1급 본부장으로 승진하는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그러한 파격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에 해명해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박영선 후보의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문제는요. 저희가 이미 방향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재난지원금은
그 선별적으로 피해가 깊은 곳에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원칙이고 이제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전체의 경기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 있는 경우에 경기도처럼 이렇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도 그건 무방하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도 이미 계셨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이런 것들을 바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약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을 금권 선거다. 이 돈에 국민들이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권자를 무시하고 표매하는 그러한 바르지 못한 처사다. 이런 공약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번엔 김연아 의원님. 네, 저는 박영선 후보가 뭐 당선이 되시면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박원순 후보의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의 개인 돈으로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 1조 원은 넘는데요. 서울시가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발언 자체가 네. 굉장히 시정이 되면 준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필요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어떤 필요한 혜택을 시장이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본인들이 구청장을 많이 갖고 있고 집권 여당이고 국회에서도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공약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위력적인 저는 공약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시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요? 부동산 거래가 늘고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관련된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서울시는 부동산 결국은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가져온 세금을 갖고 시장이 자기 돈처럼 퍼주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시민들이 왜 세금을 냅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이 세금으로 계속 그렇게 돈을 풀라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 그래도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에서 떼고 세금 내니까 낼만 합니다. 자영업자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 같은 세금을 가져가서 그렇게 선심성으로 준다고 공약을 내면 한번 서울시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월급 받고 그나마 생활이 안정적이신 분들도 이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백신도 맞고 있고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보이지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무역 전쟁 때문에 이 백신의 생산과 또 유통에 관해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또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 후보가 글쎄 그 재난지원금을 먼저 그렇게 언급하시는 건 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인지 또 그것이 지속 가능한 국제도시로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서울의 역할인지 저는 좀 되묻고 싶어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이번엔 이제 부산으로 가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간에 뭐 이른바 LCT 특혜 분양 또 라임 사태 연루 의혹 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보니까 어제만도 뭐 지난 19일이었죠. 하루에 4번 뭐 서로 이제 그 기자회견으로서 공방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 상황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거는 박수현 위원장. 네네. 예. 우선 그 박형준 후보가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해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LCT라고 하는 무슨 고가 아파트에 사는 걸 문제를 저희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박형준 후보 측이 그것을 매입했다라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를 밝히질 않았어요. 숨긴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매입 당사자가 현재 배우자의 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층, 그 로얄층의 바로 밑에 층은 또 현재 배우자의 딸이 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밝혀라는 것인데 그리고 그 구입 여력이 없던 재정 여력 어떤 경제 여력이 없던 그 30대의 그 자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소유하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것을 여당의 어떤 공세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 시민 앞에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궁금해 하실 만한 그리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을 대신해서 여쭙고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연아 의원님께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요. 저희가 10만 원씩 드리지만 박영선 후보는 디지털 지역화폐로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화폐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매장에 가서 지역화폐로 다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직장에 있는 사람이나 경제 여력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선별이든 보편이든 모두가 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금이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는 이제 부산에서의 지금 부산 선거판에서의 이제 의혹 공방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 LCT 관련된 주택 소유와 이런 것들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LH 사태와 관련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제기된 문제를 보니까 거기도 누나가 땅을 사고 사촌이 땅을 사고 하는데 서로 친하지 않은 사이다 이런 식의 정말 박정준 후보보다 더 좀 이해되지 않는 변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를 갖고 있거나 집을 갖고 있는 거, 비싼 주택에 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박수현 대변인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갖게 되는 경위가 부적절하거나 법을 어겼거나 저는 그렇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박경준 후보가 어떤 해명을 더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박경준 후보는 재혼 가정이라고 하는 좀 특성을 갖고 계시고 재혼 전에 또 그 자녀들 간의 재산 형성에 있어서 본인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국민들이 보실 때 여당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하는 그런 주택 소유와 관련된 의심 사례 과연 그거 갖고 후보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별된다고 여당은 생각하시는지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성폭력에 의해서 재보궐선거를 하는 이 마중에 우리가 정말 제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미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특히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금 얼마나 숨어있고 그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진짜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리면서 그 피해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발생시킨 집권 여당이 과거의 잘못에서 자신들의 잘못은 쏙 빼고 엉뚱한 잘못을 드러내면서 미래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정말 두 사람에게 두 시장 후보님들, 양쪽 지역 시장 후보님들에게 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제는 미래로 가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보궐선거, 1년짜리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하는 것, 또 미래의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요. 그 대검찰청이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 위증 의혹 관련해서 재소자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또 지휘권 발동했고요. 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 장관 사퇴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1분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 이제 먼저 네,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야당에서는 한명숙 총리 구하기로 규정을 짓고 그렇게 국민의 어떤 시선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본질은 한명숙 총리 구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법원에 확정 판결된 것을 어떻게 이걸 뒤집습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어떤 잘못된 수사 관행, 일반 국민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그렇게 그런 한스러운 말을 가슴에 담고 살던 그런 어떤 잘못된 수사 관행, 국무총리였고 여당의 대표를 지낸 한명숙 총리의 수사마저도 재소자들을 불러서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교사했다라고 하는 이것. 어떻게 재소자를 70번이나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60번 이상을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까? 왜 70번 불러서 뭐를 했습니까? 이 문제는 검찰이 그 결론을 냈지만 오늘 박범계 장관이 어떻게 이제 이걸 할지 오늘 결론이 나겠죠. 예.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할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이의 제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도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과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발의가 되다가 특히 추미애 장관 이후부터는 굉장히 잦게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발동돼야 될 사안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까 박수현 전 의원께서 수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 같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불러서 만난 일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조사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조사 내용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그런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결론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절차상의 문제의 사례로서 왜 한명숙 전 총리인지 저는 이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면담부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면 국민들이 믿고 지금의 검찰개혁에 박수를 보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역시 자신들의 편들을 챙기고 과거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불리했던 것만을 선별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선별적 정의, 선별적 검찰개혁으로 분명히 저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유도 실업자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